보험 상품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투자 개념을 더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변액보험인데요.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높은 수익에 비과세까지 적용된다고 강조하면서 판매했었죠. 실상은 원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변액보험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 상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변액보험은 글자 그대로 보험사가 주는 보험금이 수시로 변한다 해서 변액보험입니다. 변액보험에는 이러한 그 기본 어떤 위험 보장 기능이 있지만은 보험료의 일부를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배분해주는 그런 보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에 따라서 그 자기의 어떤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적 배당형 보험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2001년도부터 이 상품이 팔려졌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 6명 중에 1명이 가입할 정도로 생명보험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증시가 아주 불안했잖아요. 네네. 수익률도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네. 변액 그 보험의 투자의 모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주식형이냐 채권형이냐 혼합형이냐에 따라서는 다른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증권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 IMF 때 또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변액보험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해서 깡통 계좌도 나왔거든요. 네. 그런 데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속절없이 무너지는 수익률도 문제지만 네. 가입자들이 거의 분노 수준으로 여기시는 부분이 뭐냐면 수익이 나도 돈을 받으려고 하면 원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이게 네네.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변액보험은 이 상품 자체가 사업비가 거기에 게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는 그 보험사의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경비를 떼고 그 어떤 그 보험을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경비를 뗀 거 100원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경비를 빼고 순금액 90원이나 뭐 85원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첫 해에 이런 밑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보다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했을 경우에 낭패를 보는 경우 또한 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보험사 직원들 월급 주는 거 아니냐. 사업비 네네.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네.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보험사의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설계사한테 주는 수수료, 또 하나는 뭐 광고, 판매 촉진비라고 하거든요. 네. 광고비라든지 아니면 임차비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아니면 수금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사업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가입 시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런 것이 이제 원금보다 손실이 났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기대가 떨어지고 또한 큰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변액보험은 이제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변동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네.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고정 수입인 거예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변액보험인 경우에는 이 투자의 상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비를 떼는 경우에 그 투자 수익이 많이 나든 적게 나든 항상 일정한 비율로 어떤 그 사업비 명목으로 떼가는 구조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살 때 뭐 그것이 이익이 났든 떨어졌든 간에 네. 그 어떤 수수료를 내듯이 이 변액보험에 대한 적립금, 자기 적립금에 대해서 또 그 수수료를 매년 떼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에 관계없이 보험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평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보험사의 평균 사업비는 대개 한 1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넣으면 11원을 뺀 89원만 보험비로 되고 나머지는 경비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금을
원금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개 8년에서 10년, 어떤 경우에는 투자 수익이 떨어지면은 뭐 12년도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12년 정도, 뭐 10년 정도 됐을 때 자기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가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업비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런 의견이 중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 적립식 펀드 보면은 통상 판매 수수료가 연간 1% 안팎인데 네. 보험사는 월 보험료의 10%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10%가 이제 많다고 얘기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상대적으로 변액 보험인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상당히 그래도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 사업비가 이 비율이 좀 낮아지면 좋은데 이 사업비에 대한 것들을 뭐 어떻게 쓰는지 하는 것들은 이제 잘 공개를 안 하고 또한 영업 비밀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은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네. 상품을 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변액보험이 이제 상품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네네. 가입 후에 관리를 제대로 해준다면 뭐 사업비가 그렇게 아깝지 않게 여겨질 것 같은데 네네. 보통 판매하고 나면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변액보험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보험 상품과는 달리 투자 상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투자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펀드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산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적립금을 다른 그 비율을 다르게 적립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본인이 알기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라든지 보험사가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관리를 안 해주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제대로 못 받는,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투자금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변액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